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제가 어렸을 땐 학교와 문구점은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각종 학용품들부터 장난감들, 그리고 오락실에 비해 값이 쌌던 게임기들까지. 당시 학생들은 하굣길엔 학교와 문구점에 들르는 일이 일종의 통과 의례처럼 여겨지기도 했었는데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동네 구멍가게에선 살 수 없었던 값싸고 맛 좋은 간식들이 문구점에는 많았습니다. 제 기억으론 10원에 4개를 살 수 있었던 금양 캔디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캐러멜과 같은 이 금양 캔디는 당시 저에겐 정말 꿈만 같았던 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이 금양 캔디에는 포장지도 없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유통기한 표시라든지 성분 표시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이른바 불량식품이라고 하죠. 세월이 한참 흐른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는 어떨까요? 추억의 쫀득이 등 과거의 불량식품이라고 불렸던 제품들이 지금도 팔리긴 하지만, 이러한 제품들은 모두 관할 관청의 허가 내지는 등록을 마친 뒤 소비자들에게 팔리는 것이 정상일 텐데요. 얼마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뉴스가 하나 있었죠. 과자에 질소를 주입시킨 이른바 용가리 과자를 먹다가 위에 구멍이 나는 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 오늘 요즘 뭔일 이슈 시간에서는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저희 아는 것입니다의 자랑스러운 선장님 오마이뉴스 장지한 기자와 함께 이 사건의 전말과 더불어 불량식품 유통 실패와 당국의 대처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 카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 카닥터 김사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IT 시대에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해드리는 홈페이지 전문업체 유어웹 대표 황용재입니다. 저희 유어웹은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고객님이 상상하고 계신 그 어떤 것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구현해드릴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매출 성장에 기여하는 비즈니스 파트너, 고객님의 성공이 곧 유어웹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들이 모여 우리 사회가 더불어 따뜻해질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검색창에 유어웹을 검색해보세요. 신뢰와 의리로 똘똘 뭉친 온라인 비즈니스 파트너 유어웹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전화 1661-2043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전, 충청의 뉴스를 새로운 시각으로 말합니다. 임경환 기자의 대충 뉴스. Eyes in the sky, gazing far into the night. I raise my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7시 중도일보 임병헌 기자가 대전, 충청의 뉴스를 뻔하지 않은 시각으로 깊이 있으면서도 재미있게 전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신고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개편 이후 첫 요즘 뭔일 이슈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짧으니까 어때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소개를 항상 짧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네. 오늘은 그냥 네,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님이십니다. 아니, 그거면 됐습니다. 그 얼마 전에 안식월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무려 한 달이나 쉬었습니다. 오, 뭐 하셨어요 한 달 동안? 비만 주룩주룩 내려가지고요. 사실 계획은 여행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는데 비구경만 실컷 했습니다. 아이들 이제 육아 보육에 힘쓴다고 하시더니 결국은 비구경을 하셨다는 같이 말씀이신 했죠, 거고. 그러니까 비도 보고 애도 보고. 그리고 또 안식월 기간 동안에 집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안식월 직전에 이제 설치를 했는데요. 태양광 발전 3kWh, 그러니까 1시간에 3kW를 최대 용량으로 발전하면 하는 그 태양광 시설을 했는데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지원도 좀 받고 그다음에 대전시 지원도 받아서 자부담이 19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럼 3kW 하면은 일반 그 청취자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전력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겨울에 보면 우리가 선풍기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겨울에 선풍기? 그 선풍기 모양으로 된 열풍기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열풍기. 네. 그런 게 보통 2kW, 2.5kW, 그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 하나 돌릴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냉장고라든지 보통 형광등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면 몇 개, 여러 대, 냉장고도 여러 대 이상 될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태양광 발전기를, 계산하는 게 한 4시간에서 5시간 풀로, 하루에 최대 날씨가 좋은 날. 그러니까 밤에는 이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계산해보면, 하루에 15kW까지 최대 그 정도 할 수 있다 그러고, 잘하면 300에서 400kW 정도 한 달에 하는 거죠. 달에? 예. 저희 집 전기가 평상시에 그동안 쓰던 게 한 달에 210에서 250 정도 썼어요. 그러니까 남는 거죠. 전기 요금을 그러면 안 내는 거예요? 그렇죠. 전기를 쓰는 돈은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날씨 맑은 봄, 여름, 가을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남아서 불쌍한 한전을 제가 좀 도와주게 됐어요. 진짜 지난달에도 그랬습니다. 남습니다, 전기가. 그럼 전기 남은 거는 어떻게 돈으로 돌려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돈으로 안 돌려주고 겨울에는 이제 발전량이 떨어지니까 겨울에 이제 저희가 좀 더 쓸 거 아니에요. 한전에서 갖다 쓸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보존해주는 방식만 하고 만약에 저희가 너무 많이 나서 팔으려면 전력 거래소를 통해서 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미미하죠. 한 2, 3천 원 받으려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서 그냥 마음껏 통 크게 한전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그 겨울에는 발전량이 적을 테니까 그동안 축적됐던 것들이 소급돼서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안식월이 너무 더웠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에어컨을 빵빵하게 텄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날 같은 경우는 비와도 더웠으니까 거의 하루에 10시간씩 에어컨을 틀었거든요. 이런 에너지 과소비. 과소비죠, 사실. 네. 그런데 저희가 7월 달 총 전기요금을 보니까 한전에서 가져다 쓴 게 8kW밖에 안 썼어요. 사실 그 요금으로 하면은? 그것도 사실 남을 거였는데 좀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8월 달에 이제 저희가 출근을 하고 또 8월 말쯤 되면 밤에까지 틀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8월 때는 많이 남을 걸로 예상합니다. 최소한 50kW 이상은 남을 거라고 저희 예상되거든요. 태양광 발전이 봄, 가을엔 말할 것도 없고요. 태양광 발전이 우리가 보통은 에너지는 절약해야 된다. 전기요금 비싸서 불 꺼, 에어컨 꺼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런 그 압박감으로부터 좀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탈출구 역할을 하네요. 저희 집에서는 그 몸에 배에서 자꾸 불을 끄게 되고 안 꺼도 되는데 에어컨을 자꾸 혼자 있으면 안 끄게 돼요. 이거 너 남는데? 괜히 죄 짓는 것 같고. 왠지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어차피 남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봄, 가을 되면 저희가 에어컨을 안 쓰면 사실 굉장히 많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한전을 도와줘서 한전이 아무래도 전기가 많이 들어오면 아주 미미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원자력 발전도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런 생각입니다. 예. 훌륭하신 분이시네요. 한전이 영업이익이 몇 조 정도 되는 회사니까 그런 회사를 돕기 위해서 그렇죠. 사실 한전을 돕는다기보다는 다른 소비자들을 돕는 거죠. 네, 우리 훌륭하신 장재환 기자님, 에너지 과소비에 앞장
앞장서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방송에서 우리가 용가리 과자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네. 이게 전국 최초로 우리 장지한 기자님이 단독 보도를 하시게 되었단 말이죠. 네. 우선 이 단독이라는 거 기자들한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단독 보도를 저도 많이 하죠. 굉장히 많이 하는데 단독 보도가 단독 보도로 끝나는 거. 그렇죠.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야 이게 단독 보도의 의미가 있는데 사실 저는 뭐 예를 들면 집회 현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고 제보 취재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거의 엄밀히 따지면 남들이 쓰지 않는 걸 더 많이 쓰는 경우는 많은데 그 다음 파장이 없는 게 문제죠. 뭐 제도 개선을 한다든지 아무도 안 봐준다든지 그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경우처럼 단독 보도를 했는데 이게 파장이 커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또 같이 공감하고 그리고 또 이게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면 기자로서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는 거죠. 이거 전국에서 모든 뉴스들이 다 받아서 쓰고 또 보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이걸 보도를 한 이후로 한 이틀 동안 뭐 포탈의 검색순 1위를 계속 그 용가리 과자가 달렸고 그러면서 모든 언론이 뭐 몇 차례씩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방송을 했고 그 뒤로 또 뭐 들으셨기 수 있겠지만 뭐 그 총리까지 국무총리까지 막 화를 낼 정도로 점검하라 이렇게 해서 그 뒤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소개하겠지만 대책도 나오고 뭐 그런 면에서는 처음 보도한 사람을 쓰는 굉장히 보람 있고 기자가 뭐 이런 맛으로 하는 거죠.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네. 이런 기사가 여지껏 기자 생활하시면서 많지는 않았죠. 네, 아는 것입니다. 방송하시고 나서 그런가요? 잘 풀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정 PD님 만나서 예, 제가 복덩입니다. 인생이 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사건을 어떻게 처음 접하게 되셨는지 그 과정부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 사고가 8월 1일 날 이제 난 거고요. 8월 2일 날 저한테 제보가 왔습니다. 당사자하고 통화했는데 이 사고를 당한 아이의 아빠가 이제 전화를 한 거죠. 예. 그 뭐 사건을 좀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12살 남자 아이 그 사진을 보면 굉장히 아저씨처럼 굉장히 커요. 12살이한테. 잘생겼더라고요. 네. 동글동글하니. 큰 그 아이 닮았어요. 저요? 네, 정 PD를 더 닮았던데. 네네. 그래서 그 아이하고 아빠하고 8월 2일 날 휴가를 맞아서 천안에 있는 한 워터파크. 제가 소개하기는 한 워터파크라고 소개했는데 그 뒤로 다 그 실명이 다 나왔어요. 테딘 다 아는 테딘 유명한 데죠. 고속도로 가다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네, 그 워터파크에서 놀다가 그 용가리 과자를 사 먹고 갑자기 애가 쓰러졌죠. 그래서 복통을 호소해서 그래서 119 구급차를 불러서 가까운 단대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위에 위에가 구멍이 난 거죠. 아이고. 나중에 알게 됐지만 5cm 정도의 구멍이 생겼대요. 그래서 어린아이 12살 어린이의 5cm 구멍, 대단한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이 식도도 다 멍들고 피멍이 들을 정도로 쭉 내려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냥 뭐 내시경이나 이런 걸로 할 수가 없어서 배를 이제 개복이라 갈라서 그 수술을 했는데 그게 무려 25cm나 된답니다. 12살 어린이 배에 25cm 칼을 대면 그걸 보는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거의 대부분 신체 상반신 아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건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제보를 받고 통화했을 때 이 아버지가 굉장히 격앙돼 있었고 또 약간 그런 것도 있죠. 저도 이제 아빠로서 내가 내 돈 주고 사줬는데 내 앞에서 애가 그거 먹고 쓰러져서 이렇게 배를 가르고 그 좀 남이 무슨 사고가 난 게 아니라 내 돈 사주고 그러면 굉장히 가슴 아프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도 굉장히 그 자책감도 있고 괴롭고 또 분노스럽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알았다고 해서 제가 이제 취재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용가리 과자라는 게 보도를 통해서 또 알려졌지만은 이른바 질소, 그러니까 연기 그렇죠. 나는 거, 네, 그거를 이제 집어넣어서 과자에다가, 그쵸, 먹으면 입에서 연기가 나니까 뭐. 그 용가리 그 그렇죠. 입에서 불 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름이 붙여진 거죠. 용가리 과자 원래 아셨어요 혹시? 저는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용가리 과자를 먹고 저희 애가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 용가리 그래서 그 인터넷 댓글 같은 데도 많이 있지만 용가리 과자 하면 용 모양 그
도넛이 아니고 뭐 그쵸, 그런 거 네, 있죠. 예, 뭐 예. 돈가스 같은 거 이렇게 어. 그런 거 있죠. 뭐 네네. 그런 건 줄 알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건 아니고 그 설명을 듣고 저희도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이미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질소, 액체 질소를 이제 그 통에 보관하고 있다가 과자는 그냥 뻥튀기 과자 같은 거예요. 거기다 컵에다가 담고 거기다 액체 질소를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액체 질소가 워낙 그 끓는 점이 낮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96도라고 그래요. 이 과자 자체가 이름에 마이너스 196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다 알았던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동영상 같은 걸 보면 그 액체 질소를 뭐 과자라든지 이런 데 딱 부으면 이게 확 그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실온이 뭐 실온도가 0도를 넘으니까 그렇죠. 네. 마이너스 196도에서 끓는데 뭐 확 그러니까 개봉하자마자 다 끓어 그렇지, 없어지는 거는 기화돼 거죠.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과자 같은데 확 부으면 그 과자라든지 다른 걸 아주 차갑게 냉각시키고 연기로 돼서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이 과자를 판매한 겁니다. 근데 용가리 과자가 그 어린이 한 명만 먹지는 않았을 테고 많은 어린이들이 사 먹었을 것 같은데 유독 그 어린이한테 그런 사고가 나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과자를 이제 뭐 과학 실험 같은 데서 이렇게 재미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과자를 그 막 기화되는 거를 과자를 입에다 넣으면 기화가 되면서 입에서도 막 연기가 나오고 코에서도 막 연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용가리 스펀지 이런 데서 그렇죠, 나왔던 그렇죠. 것 그런 같아요. 거죠. 그런 걸로 소개가 되니까 이걸 상품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네. 과자에다가 그 액체 질소를 주입한 다음에 확 나올 때 그 포크 같은 걸 찍어서 입에다 먹으면 코에서도 연기가 나다. 그래서 용가리가 당신도 용이 될 수 있다. 거기도 이렇게 표어로 그런 거 써 있어요. 당신도 용이 될 수 있다. 용이 되어 보세요. 뭐 그래서 이제 이게 용가리 과자가 된 거죠. 그래서 판매할 때는 거기다 쭉 해서 이걸 이제 먹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설계대로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식품에 이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써놨다 해서 네. 그걸 사 먹는 모든 사람이 그대로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나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과자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액체 같은 게 만약에 그 액체 질소가 손에 떨어지거나 뭐 혀에 대면 이게 화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드라이 아이스에 그 화상 입는 경우 네, 그렇죠. 그런 얘기 많잖아요. 네네. 드라이 아이스는 그 이산화탄소를 고체 얼려 가지고 한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화상 입는 액체 질소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 위험한 거를 이제 과자에다 주입을 하고 그 이제 기화되는 거를 이렇게 먹는데 그 많이 주입을 하면 액체가 아직 다 기화되기 전에 과자를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자 밑에 이렇게 남아있던 그렇죠. 것들이 컵 밑에. 그 남아있던 게 그 어린이한테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그 아빠 얘기를 들어보면 마지막 과자가 밑에 남아 있으니까 툭 털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과자 부스러기 남았을 때 이게 털털 털어 먹듯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같이 들어가는 거죠. 아이고. 예, 물론 그게 부주의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린이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럼 뭐 그걸 주의 준다고 안 할 리도 없고 아마 어른들도 쉽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판매하는 게 문제고 또 판매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를 이제 아이들이 이제 연기를 많이 조금 지나면 다 날아가 버리니까 많이 나게 하려고 2번 쏴달라고도 하고 먹다 말고 또 쏴달라고도 하고 그런데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액체 질소라는 거는 이른바 이제 화학 실험할 때 하나 쓸 수 있는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취급돼야 될 그런 그 성질의 화학 물질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떻게 식품하고 연결이 돼서 그렇게 판매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제 기체와 기화된 그 질소는 아직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해요. 진짜 무해한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질소는 많으니까. 질소는 네, 공기 많으니까. 중에 질소가 제일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활용해서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요즘 보면 질소 아이스크림 뭐 어떤 상황인지 알겠잖아요. 뭐 아주 차갑게 그 냉각시키는 데 도움이 되면서 또 거기서 연기가 쫙 모락모락 나고 시각적 효과도 있고. 뭐 질소 커피 뭐 이런 게 여러 가지를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문제는 막 액체 질소를 그냥 막 들이붓듯이 주입을 하고 또 아이들이 사 먹고 또 주의를 기울이기 어려운 이런 상태로 이게 판매가 돼요. 식품 첨가물로 뭐 그 까다로운 그런 규정이나 안전 검사 이런 거 없이 판매된 게 그것이 이제 문제의 사고를
일으킨 원인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식약처에서 제시한 그런 식품, 아까 말씀하신 식품 첨가물에서 예. 어떤 기준 내지는 제재 조건에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아예 그런 기준도 없었어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아, 그러니까 액체 질소는 그런 식품 첨가물 관련된 어떤 그런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가요? 예, 사실은 좀 그 식약처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요. 네. 제가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제가 첫 기사에도 써 있어요. 그래서 과연 액체 질소를 어떻게 해야 안전한 건지, 그러면 이 판매업자가 무엇을 어겼는지 이런 걸 좀 이제 취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 식약처에 전화를 했더니 조금 뭐 길을지 모르지만 좀 들어보세요. 네. 식약처에 딱 담당국에 전화를 했어요. 뭐 식품 뭐 정책관가 뭐 이런 데 전화했더니 담당자를 연결해줘요. 담당자한테 연결하니까 언론 상대는 대변인실로 한대요. 그 대변인실로 했어요. 보통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물어보고 담당자에 물어보고 답변을 줘요. 뭐 통합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그러니까 위해. 그 대변인실로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사고가 일어났는데 어떤 기준이 있느냐, 어떤 안전검사를 필요했느냐, 이런 경우에 대안이나 이런 게 어떤 게 있느냐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어요. 그 대변인실 담당자가 기다려라. 연락처를 남겨놓으면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그 답변을 주겠다. 전화가 안 와요. 1시간 기다려도. 그리고 다시 대변인실 전화했더니 지금 담당자가 자리가 없어 못 물어봤으니 1시간 좀 기다려라. 또 전화가 안 와요. 1시간 전에. 다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연락처를 남기면 전화 주겠다. 또 기다렸다 1시간 또 전화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물어봤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왔대요. 또 기다려. 뭔가 익숙한 장면인데. 정말 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대변인실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변인실로 답변을 보냈으니 대변인실로 다시 전화를 해라. 대변인실로 했더니 퇴근했답니다. 그래서 기사가 하루가 묵혀졌습니다. 2일날 안 나오고 3일날 나온 겁니다. 정말 그래서 월요일날 그 다음날 아침에 이거를 취재를 해서 쓰려고 하루를 묵히고 다시 전화를 했어요. 담당자가 없어요. 연락처를 남겨요. 그래서 기사를 보면 결국은 끝까지 답변을 못 듣습니다. 제가 기사를 나간 다음에 전화해도 답변이 안 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 기사 쓴 게 아직도 회의 중. 이렇게 답답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이 먹는 걸로 그게 이걸 저한테 제보한 사람은 자기 자식이 그렇게 돼서 억울한 것도 있고 위험한 것도 있지만 이거 큰일 났다. 전국에서 지금 많이 팔리고 있다. 전국에서 곳곳에서 팔리고 있고 이게 특히 그 워터파크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피크다. 애들이 막 줄 서서 먹는다. 그러니까 빨리 위험성 당장 못 팔게 해야지. 네, 그러니까요. 그걸 알려달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해야 되겠어요? 관련 기관이 하고 정부가 알고 제일 그 앞장서 나서야 할 게 식약처 아닙니까? 제가 거기다 전달을 했거든요. 애가 쓰러졌다. 위험하다.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빨리 대책을 해요. 답변이 없어요. 결국 나중에 보니까 휴가 갔대요. 휴가 가서 워터파크에서 그거 사드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답답한 사람들이 없어요. 정말 식약처 정말 정말 지금 생각해도 분합니다. 진짜. 이게 우리가 식약처 하니까 그렇지만 정식 명칭이 식품의약품안전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하고 원래는 청이었어요. 청이었는데 승격해서 처로 승격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하도 그 먹는 거에 문제가 생기니까 좀 권한을 줘서 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좀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했는데 정신 못 차렸습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식품하고 의약품하고는 그렇죠.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의약품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실험도 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또 심지어 약사들만 약을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이런 그렇죠. 그 제한들을 두잖아요. 예. 식품도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그 국민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데 너무 등한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식품하고 약품은 그만큼 국민 생명과 그러니까 안전뿐만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조그만 실수만 있으면 큰 문제가 되니까 그걸 별도로 국가가 관리하는 겁니다. 많은 인력과 예산과 또 그런 권한을 줘서. 그런데 그 답변하는 액체 질소의 위험성을 미리 우리 그 식약처에서 검사 항목 같은 게 있는지라고 묻는데 이틀을 기다려도 답변이 안 와요. 결론은 알죠. 없었으니까.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이렇게 팔리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몰랐다는 것도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릅니까? 전국에서 팔리고 있고 KBS 생생정보통에서 이렇게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막 광고를 했더라고요. 아, 진짜로요? 예, 그 생생정보통에서 이렇게 요즘 인기 있는 과자라고 아이템이라고 소개를 했죠. 그리고 그 보통 음식점 같은데 그 나온 장면 캡처해가지고 또 홍보용으로 쓰잖아요. 아, 네, 그렇죠. 예, 이 과자도 마찬가지 이 체인점도 이런 식으로 막 전국에서 광고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전담해서 잘 지켜봐야 할 식약처가 모르고 있었다는 거는 진짜 몰랐으면 직무유기고 알면서도 그냥 모른 채 한 거 아닐까요?
글쎄요.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 뭐 FDA라는 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식약처와 같은 이제 그 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FDA에서 뭐 승인이 떨어지면은 대박 난다 뭐 이런 얘기 흔히 그런 거 네, 많이 네, 하죠. 네, 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단 말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식약처도 좀 그런 신뢰를 좀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식품 첨가물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그렇죠. 뭐 식약처 한두 가지가 입장에서도 아니죠. 그렇죠. 네. 장 기자님 혹시 하루에 식품 첨가물 몇 개나 드시는 줄 아세요? 모르죠. 엄청나겠죠. 엄청납니다. 이게 그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뭐 기호성, 그러니까 맛을 좀 올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그 첨가물이 뭐 조미료, 감미료, 그렇죠. 네. 착색료, 착향료, 표백제 뭐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고 네. 변질 방지 위해서 보존료, 뭐 살균제, 산화 방지제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또 영양을 추가하기 위해서 비타민 C, 뭐 D 뭐 이런 거. 또 좀 더 이렇게 조직감을 부여하기 위한 팽창제, 응고제 등 굉장히 많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아침에 국수를 먹으면은 네, 네. 그 밀가루 안에 들어있는 방부제, 강화제, 그렇죠. 뭐 예, 육수에 예. 들어있는 방부제, 감미료 뭐 이런 것들. 김밥 먹으면 햄에 들어간 아질산 나트륨 뭐 이런 거. 네, 네. 뭐 아무튼 하루에 우리가 수백 가지 이상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식약처 입장에서는 관리하기가 사실 또 새로운 화학물질이 나오고 하니까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쵸 먹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있는데 대신 쓰려면 어떻게 허가를 받고 쓰라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허가를 받지 않은 건 다 불법이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자기들이 이제 관리하는 그 목록에 없는 것들이 뭐 시중에 팔리고 있다. 그럼 단속을 하고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게 그런 거 하라고 식약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항목이 없어. 없네. 저건 괜찮아. 저건 우리가 검사 대상이 아니니까 뭐 어떻게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직무유기인 거죠. 자기들이 그런 일을 하라. 저게 액체 질소를 이용해서 음식을 팔아? 그러면 위험할 수 있는데 저런 거 안전 검사를 했나? 그 액체 질소를 취급하는 사람은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가? 액체 질소를 취급할 때는 어떤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그 조건 안에서만 팔도록 해야 되는가? 이런 걸 마련하는 걸 누가 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 식약처 해야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뒤늦 그 사고가 나서 이제 전화를 하니까 그쪽 그 대변인실의 그 고위직이라는 사람이 액체 질소를 여기다 그 첨가를 해서 먹을지는 몰랐다. 액체 질소는 액체 질소고 과자는 과자인데. 그러니까 치킨에다가 소금 갖다 줬는데 소금을 찍어 먹을 줄 몰랐다 뭐 이런 건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이건 그렇다고 이제 모든 위험물질을 다 우리가 관리할 수 없지 않냐 이런 거죠. 어찌 보면 핑계죠. 그러니까 판매자가 잘못 판매한 거지. 액체 질소는 액체 질소고 과자는 과자인데 이거를 이렇게 파는 걸 우리가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 모든 게 그러면 다 위험하고 모든 위험물질은 다 위험한데 그러면 음식에다 그걸 넣는 건 판매자의 문제지 우리 식약처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여론이 막 그 들끓고 또 정부에 대한 질타도 많이 세니까 뒤늦게 반성하고 그래서 뭐 국무총리가 화를 좀 냈죠. 이거는 먹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뭐 살인행위다 이렇게 막 분노를 하고 뭐 대책 각 부처마다 관련해서 음식물에 대한 첨가물질이라든지 이런 위험물질 취급하는 곳에서 점검해서 보고해라. 그리고 식약처 대책 마련하라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식약처장이 그 다음날 4일날 달려갑니다. 천안으로. 천안에 가서 위로를 하고 사실은 퍼포먼스죠. 사진 봤습니다. 뭐 하는 것처럼 하려고 그 병원에 가서 그 사람 그 엄마 만나서 그 자리에서 이제 기자 몇 명 데리고 가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식약처에서 이런 위험물질 전수조사하고 대책 마련하고 뭐 하겠다. 이걸 일단 판매 중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물론 뭐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죠. 빨리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리고 뭐 그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하는 거. 그런데 왜 예방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뻔히 아는 건데. 사실 거기 판매하는데도 이거 마시면 위험이라는 문구가 조그맣게 저 밑에 저 신발 위치에 써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안 지킵니까? 그렇죠. 실제로 유통기한도 잘 안 보고 먹는 경우도 그렇죠. 많은데. 네. 그리고 이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판매한 사람이나 뒤늦게 이른바 그 소잃고 요양간 고치는 그 식약처나 다 그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식약처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면은 실제 그런 영업행위가 적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거나 관리 감독하는 곳은 보통 관할 구청이잖아요. 그렇죠. 구청이나 아니면은 기초단체들 뭐 군청이라든지
천안 같은 경우는 시청일 테고요. 동남구청입니다. 천안은 이제 기초 단체인데 그 네, 구가 규모가 있으니까. 크다 보니까 네네. 행정구가 있어요. 그래서 동남구청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구청에서 보면은 이런 거를 보통 허가해주거나 아니면 영업행위 허가입니다. 이거는 네. 아니면 단속 같은 게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천안에 있는 그 동남구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 구청들이 이런 단속행위들을 잘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 이번 사건을 좀 보면은 저희가 아까 하루 늦춰서 제가 보도를 하게 됐다는 거 했잖아요. 첫날 저도 동남구청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네. 담당자가 없대요. 계속 전화를 또 돌려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통화를 못했습니다. 뭐 자리 없. 그리고 이상하게 그 현장에 나가도 핸드폰 전화는 받을 수 있잖아요. 공무원의 네. 핸드폰 번호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뭐 비밀인지 몰라도 안 가르쳐줘요. 중요하다고 해야죠. 모든 해야 됩니까? 인간은 그쵸 사생활 아니 보호 권한이 지금 있으니까. 놀러 나간 게 아니잖아요. 공무를 위해서 나갔는데 공무를 물어보는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좀 근데 그 전화기는 사적 용도로 쓰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럼 빨리 전화를 해줘야죠. 그러면 그냥 일부러 나갔다고 안 알려줘. 네. 그래서 여기도 하루를 묵혔습니다. 네. 다행히 다음 날 아침에 통화를 돼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전화가 기사에 왔어요. 전화하셨어요. 했죠. 당연히 또 했죠. 원리가 네.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이제 이런 일이 사건이 터졌다고 하니까 그때 그 현장에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전화하니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제 네,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봤더니 무신고로 그 영업을 하고 있던 곳이었다. 컨테이너 박스에다. 그리고 영업 허가를 안 받고 장사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된 후에 이걸 다 점검을 해요. 동남구청에서 네. 그 테딘 워터파크 내에 이제 그 식품 판매하는 곳에 근데 무려 20개나 불법으로 그러니까 신고를 그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곳이 20개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딘 워터파크 안에 뭐 내에서만. 각종 간식들 뭐 파는데 그렇죠. 예. 20곳이 영업허가 없이 장사를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식품을 팔려면 어떤 이제 식품에 따라서 신고를 하거나 뭐 허가를 받거나 이런 이제 시설을 갖추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워터파크 내에서 그걸 운영하는 시설 허가만 받고 거기에서 이제 곳곳에서 뭐 아이스크림을 판다든지 뭐 이런 걸 파는 거는 다 무허가로 이른바 노점상 개념으로 한 거죠. 근데 이제 길거리 노점상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길거리 노점상은 생계를 위해서 불법인지 스스로 알면서도 그걸 하는 거죠. 단속이 되면 할 수 없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뭐 단속하는데 조금 가능하면 좀 그 온정을 베풀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하지만 여기는 아니에요. 비싼 돈을 주고 들어갑니다. 그 워터파크 입장권이 얼마나 비싸요. 뭐 그렇죠. 예, 그걸 가고 그걸 운영하는 건 테딘의 그 업체는 그 대명 리조트고요. 그거를 운영권을 그 하도급을 준 거는 한화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죠. 테딘 워터파크는 대명에서 만들었는데 만들었고. 그거에 대한 운영권을 이제 한화에다가 워터파크 이제 운영권은 한화입니다. 이 대기업들이 이걸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또 다른 이제 하청업체, 입점업체를 받은 거죠. 그 조그만 하도급의 하도급이네. 예. 근데 그 업체들한테는 무허가로 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점상을 자판 깔아준 거죠. 공짜로 하게 했을까요? 그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들어와서 거기 하락했겠냔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그 권리금 같은 거 아니면 자리세 같은 거 비싸게 받아가지고 장사를 하게 하든 보통은 두 가지입니다. 아니면 이제. 사람 고용해놓고 자기들이 직접 네. 돈을 벌었든지. 그렇죠. 이제 직접 고용이든지 아니면 그 업체를 들어오게 해서 돈을 받고 업체 들어오게 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사실 이 사고가 난 이 업체는 그 새로운 다른 업체였습니다. 직영은 아니었고 그러면 두 가지죠. 방식은 수익을 나누는 거는 그 얼마 일정량 이번 여름 동안 하는 동안 뭐 몇천만 원이나 뭐 몇백만 원을 내고 처음에 들어라. 기본 얼마 깔고 예, 그리고 남는 거 네가 가져와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판매액의 몇 프로를 나눠 갖자 이렇게 했겠죠. 그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수익이 지금 대기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대기업은 입장료도 받아 먹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입점한 거를 허가도 없이 무허가로 하고 위험한 물질을 팔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입장객들한테 그 안전성도 담보하지 않고 이런 거죠. 이거 굉장히 부도덕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좀 약간 옆으로 보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런 영업행위가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식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생에 관련돼서 그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뭐 예. 관련한 무슨 위생 시설도 갖춰져야 되고 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철저한데 그렇죠. 그게 무시된 상태로 했다는 거 하나. 네. 그다음에 만약에 대기업이 그 영업권을 하도급을 줬다라고 하면 또 다른 네. 매출이 발생하는 거니까 네. 그거에 관련된 영업 허가와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게 무허가로 누락될 수 있는 했으면 거죠. 네, 그럴 수도 있죠. 예. 그게 누락되는 것들이니까 이거는 아까 우리가 식약처에 관련해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 것들, 그렇죠. 구청은 허가와 단속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게 과세, 그러니까 세금 쪽 영역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탈법인 탈세 내지는 뭐 이런 그런 가능성도 그렇죠. 있어 보입니다.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죠. 왜냐하면 신고를 안 하고 자료가 안 남게 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카드 안 받을 거 아니야. 그렇죠. 카드 받으면 땡땡 식품은 아닐 거 아니야. 테딘 그렇죠. 워터파크나 뭐 이런 거겠지. 네,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그러면 그 워터파크가 처음 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천안에 그 워터파크가 하나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분명히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영업 행태가 이루어진다는 걸. 그리고 천안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비슷하게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요. 워터파크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렇죠. 많죠. 예, 그렇죠? 관광지나 이런 곳에서 그런 식으로 영업하는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걸 다 관할 구청이나 이런 지자체가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청 분들도 결국은 한 명의 소비자일 테니까 워터파크나 아니면 놀이동산에 놀러 갔을 때 그런 거를 사 먹어 봤을 것이고, 그렇죠? 네, 네.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왜 그래서 뭐 들리는 소문은 성무용 그 천안시장이 이번 일 일어나서 뭐 굉장히 뭐 화를 냈다. 워터파크 점검 왜 똑바로 못했느냐. 지금이라도 해라.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뭐 안 한 것보단 낫지만 사실 어찌 보면 그것도 쉬워져. 국민들한테 우리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했어야죠. 자기가 책임자면 화낼 게 아니라 반성을 해야죠. 그게 맞는 순서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관할 그 당국들이 제대로 못한 거.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면 더 큰 문제겠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되는 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질소, 그 액체 질소를 과자에 넣어서 그 액체 질소의 위해성으로 인해서 아이가 다친 사건이 아니라 네. 궁극적으로는 식약처의 기능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관할 구청의 어떤 행정적 역할 네. 그리고 국세 업무까지 포함해가지고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불량식품 하면은 기자님도 그러시겠지만 추억의 식품 뭐 이런 게 좀 그렇죠. 많이 떠오르잖아요. 예. 좋은 이미지로 봤을 때는 예. 혹시 밭두렁이라고 하세요? 밭두렁이요? 그건 잘 그 모르겠네요. 호랑나비란 이름도 있었고요. 그 옥수수 이렇게 튀긴 거. 저는 너무 시골에 살아서 그런 과자 뭐 도해지 불량식품 아니에요? 아폴로 이런 거 혹시 아세요? 네, 그런 거 알죠. 아폴로, 예, 뭐 알죠. 쫄대기 그런 것도 알죠. 오란다. 예, 오란다 예, 뭐 알죠. 냉차. 예, 그런 것도 운동회 먹어보고. 때 예, 그렇죠. 예. 그런 이제 추억의 식품으로 예. 약간은 좋은 이미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불량식품이 과연, 그러니까 지금 아폴론가 거기는 광고됐을 때 우리는 허가받고 파는 겁니다. 예.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불량식품은 아니란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불량식품과 예. 그 다음에 뭐 법률적 혹은 실질적인 불량식품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예. 근데 불량식품의 기준을 허가라는 거에 둔다면은 그렇다고 하면 좀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길거리 포장마차, 뭐 요즘 푸드트럭이라고 뭐 새로운 그렇죠. 네이밍이 그것도 또 영어로 하니까 좀 좋아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포장마차에서 파는 떡볶이, 뭐 어묵, 닭꼬치 아니면 술 한잔 할 때 포장마차, 번데기, 뭐 다슬기. 띠기 있죠. 띠기 아세요? 알죠. 네, 서울 분들은 띠기 하면 몰라요. 다른 동네 사람들은 거기는 뽑기라고 그래요. 뽑기. 예, 그렇죠. 뽑기. 부산 가면은 쪽자라고 그래요. 쪽자. 쪽자. 그 국자를 쪽자라고 그렇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음식들은 다 불량식품이에요. 그렇죠. 대부분이. 근데 뭐 지난번 이명박 정부 때는 한식 세계 가지고 떡볶이 뭐 한류 이런 얘기도 있었었고 그 뻥튀기 아이스크림. 네, 그렇죠. 한국의 전통식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뭐 이게 또 우리나라 불량식품 역사를 살펴보면은 조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옛날에 깊은데요. 엿장수 있잖아요. 엿하는 그렇죠. 그것도 길거리에서 그 조정의 허가를 안 받았을 테니까 그것도 불량식품 뭐 약과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허가라는 거를 기준을 두면은 이 불량식품의 범주를 그러니까 정부가 조금 나서서 이제는 좀 공감대를 가지고 좀 정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런 논의는
뭐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죠. 옛날부터 계속 있어왔고 그럼 어느 선까지 그걸 규제할 것이냐 이런 건데 사실은 핵심은 뭐냐면 이게 안전성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세금이냐 뭐 허가를 받으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앞선 것은 안전성이거든요. 이게 불량한데 뭐 문제가 없으면 건강 안전이 없으면 조금 우리가 그 관용을 좀 베풀어서 좀 뭐 영세 상인들이 좀 판매하는 것도 예를 들면 포장마차에서 판다든지 이런 것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안전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리 뭐 어려운 사람이 팔거나 뭐 이런 거 해도 그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나 사회적 흐름이 뭐냐면 위생적으로 안전한 거 좀 담보하고 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노점상 같은 경우에 포장마차 같은 것도 무작정 당선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허가 구역 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많이 주지 않고 또 뭐 물을 쓰거나 이런 거 할 때 좀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약간 그 지자체가 허가를 해준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런 구역들을 만들어서 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푸드트럭도 그런 거잖아요. 푸드트럭도 노점상이나 다름없고 실제로 뭐 철저한 위생 검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어느 정도 규격을 갖춘 이 정도의 위생 그 시설을 갖춘다면 이렇게 우리가 용납을 하자 이렇게 가잖아요. 다른 불량식품이라고 일컫는 것도 저희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우리가 뭐 대기업이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철저하진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안전성 정도는 담보하고 가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용납하며 갈 수 있다. 이런 건데 문제는 그런 걸 갖출 수 있는 대기업이 하는 거는 정말 나쁘다는 거죠. 대기업이 나서서 그런 국민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고 그 뭐 국민의 먹거리로 장난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돈벌이에 이용하고 지금 이 용가리 과자가 약간 그런 거잖아요. 돈벌이 대표적 사례 중에 하나인 네, 거죠. 돈벌이를 그 아이들의 호기심 얼마래요? 동심인 거죠. 3,000원, 뭐 4,000원 이렇게 비싸네. 예, 크기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동심 용가리 너도 용이 될 수 있어. 동심을 네. 활용을 해가지고 돈벌이를 하는데 심지어는 안전하지 않고 위험한 걸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데 대기업이 나서서 이런 거를 그러니까 불법이나 탈법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 거는 그래서 이건 우리 사회에서 용납하면 안 되는 거 그런 거죠. 이게 식품이요. 사실 식당 하나를 그 허가를 받으려고 해도 정화조 검사부터 해서 그렇죠. 되게 위생 그 수도 상수도 관련 철저해요. 거, 네, 예. 그런 거 되게 철저하고 또 일하시는 분들 있죠. 접객원들, 뭐 네. 주인뿐 아니라 이제 서빙이나 주방하시는 분들 전부 다 보건소 가갖고 위생검사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또 항문에 면봉 꽂고요. 네, 피 뽑고 이런 거 해요. 그 검사를 해요. 네. 그게 당연히 합니다. 네. 전염병 같은 거 되게 철저하게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제 허가를 받지 않은 곳들 중에서 많다라는 거. 그 뭐 네. 병원 장례식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렇죠. 음식을 예. 제공을 받는데 사실은 일단 문상객들은 그 음식을 돈 주고 사 먹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조의금을 내잖아. 그렇죠. 근데 상주는 그 업체한테 음식을 사는 거잖아. 네. 어쨌든. 네. 그것도 그 접객원들 이제 요즘 무슨 땡땡 상조 이렇게 오셔가지고 네, 예. 과연 항문에 면봉을 꽂으셨을까 뭐 이런 거 사실 법대로 따지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은. 과세도 네, 그렇죠. 과세도 네.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제가 자꾸 세금 얘기를 한 요즘에 이제 민감하시군요. 네, 네. 아니 세금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그래야 복지에 있어가지고 그럼요. 재원을 네. 마련하니까.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근간입니다. 세금이. 네네. 많이 내세요. 네. 그래서 이 용가리 과자 하나 질소, 액체 질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광범위하게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질소, 액체 질소 얘기를 하지만 이런 식으로 위험 물질이 함부로 식품에 첨가되는 경우에는 많습니다. 뭐 액체 산소 이런 것도 산소는 좋지만 액체 산소는 위험한 거거든요. 아까 드라이 아이스도 마찬가지예요. 빵 터질 수도 예, 있고. 드라이 아이스도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취급할 것이냐, 이거 어떤 상황에서는 위험하니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안전 대책이나 장치를 마련할 것이냐 이런 거를 관에서 앞장서서 먼저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가 막 전국적으로 되고 있고 인기를 끌고 있다. 막 방송에서 소개해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잘 모르겠다. 당국은 그 문제가 생기면 한번 나가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태도를 하면 뭐 어떻게 하냐 이게 누구를 믿냐는 거예요. 그 좀 이런 건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는 걸 먼저 관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구분해주고 소비자에게 알려주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안녕하세요. 혼수, 이사, 중부권 최다 판매 매장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입니다.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에서 10년 경력의 혼수이사 전문 상담사의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 제품은 인터넷이 싸다는 편견 날려드립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전 혼수 또는 대전 가전을 검색하세요. 문의 042-282-8666 대전 중구 부사 내거리에 있는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추가 혜택도 드립니다. 삼성 디지털 프로젝트. 지금까지 용가리 과자 사건으로 본 우리나라의 불량식품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런 문제들도 우리 사회의 여러 적폐 중 하나겠죠. 단지 사건이 불거졌을 때만 떠들썩하다가 점점 관심에서 멀어지면 또다시 반복되는 이러한 적폐들, 이런 일들을 없애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대책을 마련하는 거죠. 네네. 이번에 이제 식약처가 그래도 좀 뭐 며칠 고민을 하더니 대책을 내놨어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일단은 그 액체 질소와 또 그와 유사한 그런 식품 첨가물에 대한 그 대책을 내놨는데 좀 소개를 해드리면 우선 액체 질소 잔류 식품 판매를 이제 아예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액체 질소가 그 좀 남아 있을 수 있어서 그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식품은 모든 걸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식품에 액체 질소 묻으면 안 된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판매를 아예 금지하고 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럼 휴가철에 아까 우리가 무허가로 그 얘기했었잖아요. 휴가철에 일시적으로 영업하는 행위 이런 거에서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식품 판매자를 대상으로 교육 홍보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놨고요. 그다음에 인체 접촉 시 위험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드라이 아이스라든지 뭐 빙초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사용 실태를 조사해서 기준을 다시 이제 마련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 구제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겠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없었나요 그동안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식품을 판매해서 이 사람이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 판매자 에게 피해 보상을 하도록 이제 소송이나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판매자들은 영세해가지고 그냥 나몰라라 해버리면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면 지자체가 먼저 배상을 해주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방식의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거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너무 늦게 한 것 같죠? 국가의 직무유기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부디,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는 정말 큰 죄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분도 그걸 드실 수 있고 또 나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부디 국가가 좀 더 이런 거는 엄격하게 규제를 강화해서 국민들의 먹거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개편 방향이 이제 프로그램의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에 이제 초점을 두자고 한 건데 오늘 어떻게 만족하셨는지요? 뭐 쉴 틈 없이 우리가 막 떠들었는데요. 그래도 뭐 잘 된 것 같습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 둘이 방송한 거는 처음 아닌가요? 그런가요? 생각해 보세요. 그 예전에 게스트분들이 항상 계시거나 아니면 다른 패널들이 계셨는데 정장 기자님하고 저하고 둘이 얘기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칙칙하고 좋네요. 알겠습니다. 엔딩 멘트 하시죠. 그 앞에서도 말했듯이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예로부터 선조들이 하던 얘기가 있죠. 더군다나 아이들이 먹는 것으로 장난치는 건 더더욱 안 되겠습니다. 아이들의 그 안전한 먹거리를 지켜가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고 책무입니다. 또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워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키우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재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출마 예정자 장재환 기자부터 출마 예정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정진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We shall be back.